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동훈 원장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설사인데요. 설사는 사람 몸으로 들어온 물질들이 우리 대장이나 이런 데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고 물을 몸에서 끌어오거나 또는 그 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설사로 정의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설사가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것은 아이에게 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설사의 양이 너무 많거나 또는 설사의 기간이 길어지면 아이에게 탈수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설사의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흡수가 되지 않는 것들을 먹었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소화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유당분해 효소가 좀 적은 아이가 유당을 많이 먹었거나 또는 이제 갑자기 당근을 많이 먹거나 이런 특정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또는 처음 접하는 것들을 먹었을 때도 물운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설사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 음식물을 끊었을 때 그 설사가 멈춘다면 그건 감염적이거나 어떤 질병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체질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머님들이 일단 모유나 분유를 먹으면서 그 설사의 정의를 내릴 때는 그걸 질병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되는데요. 단순히 물운변일 경우에는 절대 몸무게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전 아이들이 하루에 20g 이상의 성장 속도를 보인다면은 그 설사는 아주 아이가 변을 좋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하게 보기 위한 설사지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가 딱딱하고 제대로 된 성인 같은 똥을 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물운변이나 설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흔히 성인에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그 대장의 컨디션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5세가 지나면 다 그런 컨디션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변 양상과 달라지는 것을 설사로 인식을 하고 그 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한번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설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또는 질병에 따라서 크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탈수의 정도에 따라서 적응하는 치료법과 그런 것들이 다른데요. 우리가 탈수가 3%, 5%, 10%에 따라서 크게 나누는데 그걸 나눌 때 경도, 중도 아주 심각성대에 따라서 우리가 수액을 막 지기도 하고 경구용 수제를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걸 나누는 기준은 아이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가장 정확합니다. 아이 몸무게 3%가 빠졌는지 5%가 빠졌는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탈수 정도를 측정할 때, 구토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설사를 하는 거랑 다르게 대소변을 횟수로 보게 되는데 설사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변의 횟수보다는 소변의 횟수를 봐서 5에서 4회 이하의 소변을 볼 경우에는 탈수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사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이제 우리가 장을 코팅해주는 약과 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약 그리고 지사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균성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끈적끈적한 변을 볼 때 지사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변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세균적으로 애가 열이 나는 상황에서는 지사제는 좀 안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장을 코팅해주고 도와주는 또는 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수용성인 설사를 계속 제처럼 물처럼 한다면은 장이나 이런 항문 같은 데가 많이 헐게 되는데요. 기능적으로 지사제는 그것들을 흡착을 시켜서 막아주는 것이 장의 운동을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착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있는 그런 지사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홍색 물약으로 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이의 똥을 이제 흡착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그 약은 크게 세균을 증식시키지도 않고 흡착을 시켜서 단순히 변을 붓게 하는 증상만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약은 아닙니다. 설사를 할 때 구토와 설사를 할 때 또는 이제 설사만 할 때 처치가 많이 다른데요. 구토와 설사를 할 때는 들어가는 이제 음식물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지만 설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장을 자극시키지 않는 음식물들은 계속 먹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들과 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잘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유제품 그리고 과일, 생과일, 생야채,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머님들이 설사하는 애들 가끔 주시는데요. 그런 이제 해조류나 이런 것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쌀이나 쌀미음 또는 그 죽이나 토스트 그리고 요거트 같은 프레인 요거트는 가능합니다. 단 양은 좀 적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익힌 과일이나 익힌 야채는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그 적절한 음식을 줘서 장을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그 설사를 더 빨리 낫게 해줄 수 있는 지름길이고 탈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분 섭취도 좀 중요한데요. 그 아이들에게 맹물을 먹이는 것보다는 포도당이 함유된 그런 물을 먹이거나 또는 삼투압을 맞춰서 먹이는 것이 설사나 구토에는 좋은데요. 아이들에게는 1리터 20g 정도의 양의 포도당이 중요하지만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 숭늉을 옅게 끓이셔서 아이에게 충분히 수분 섭취를 시켜주시면 그 설사할 때 그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사가 그 설사 자체의 그 증상이 있으면서 복통이 있거나 또는 열이 있거나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될 때 또는 탈수나 아니면은 아이가 처진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사의 증상이 지속되어서 3일 이상 갔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